안녕하세요. 청담 리프트 클리닉 김재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프팅 레이저와 실리프팅 등등에 대해서 흔히 많이 하는 질문이나 뭐 오해,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들을 때마다 되게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리프팅 시술을 받다가 안 받으면 더 처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리프팅이든 뭐 리프팅 레이저든 모든 시술 자체가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얼굴을 더 탄력 회복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잠시 멈추거나 좀 좋게 돌리는 이런 거를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할 때 더 안 좋아지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좋은 거 먹고 운동 잘 하고 잘 자고 이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그러지 않았을 때 확 늘냐? 그런 생활들 덕분에 조금 뭐 게으르거나 조금 육체를 방임하는 생활을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한 번 맞으면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이제 워낙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한 번 맞았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가지고 다시 처진 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계속 다시 자기가 맞고 싶어하는 이런 거에 가깝지, 주관적인 만족의 영역이지 의학적인 그런 영역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통증, 자국, 붓기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리프팅이든 기기 리프팅이든 아무런 통증도 붓기도 뭐 없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적절한 만큼의 시술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통증이 어디까지인지를 상의한 후에 마취 방법을 잘 결정해서 필요한 만큼만 시술을 하면 통증과 붓기나 이런 것들은 또 요새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거의 통증과 붓기가 없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걸 또 선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충분히 효과는 좋으면서. 그래서 그런 걸로 타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리고 너무 그런 게 싫다고 하면 그런 걸 피해서도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튠페이스나 리노바 이런 것들은 통증이 많이 적으면서도 시술을 잘 하면 되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걱정하는 거에 따라서 잘 상담을 받고 결정하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타병원에서 뭔가 시술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시술을 하고 와서 이거는 제가 효과가 없었고 이건 효과가 좋았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보통의 분들은 본인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또는 리프팅 레이저나 이런 것들은 재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 다른 것들이 좋아지는 것들이나 재생이 일어나거나 좀 노화를 역행하는 좀 건강한 어떤 재생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리프팅 시술을 할 때에는 상담을 할 때에 본인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과, 또는 현장에 있는 많은 어떤 얼굴을 본 입장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충분한 상의 후에, 그 목표가 뚜렷이 정해진 후에 시술을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것도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기 리프팅 시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부분들은 좀 적을 것 같고, 실리프팅도 이제 많이 위험하다, 시술이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히려 실리프팅은 안전도 면에서는 좀 더 안전해요. 뭔가를 크게 해치거나 뭔가 혈관을 막아서 어떤 조직이 괴사가 되거나 그런 어떤 인체의 위해가 크게 가해지는 거는 상당히 좀 드물고, 이제 미용적 관점에서 어떤 불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역시도 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거고, 기기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충분한 경험 이상의 시술자가 할 때는 그리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 위험마저도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 범위 안에 있는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저 리프팅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프팅 레이저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재생이라는 측면이 항상 같이 들어가요. 실제로 새로운 어떤 기기들의 연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료에서 중요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피층이 얼마나
더 치밀해졌냐, 진피층의 콜라겐을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두께를 측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진 않고 오히려 두꺼워질 수는 있다. 그리고 그건 좋은 거고. 근데 예민해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뭐 열이 너무 들어가는 시술이라던가 너무 충격이 들어가는 시술들은 시술 이후에 뭐 며칠 또는 뭐 1, 2주 이렇게는 조금 건조한 감이 있을 수는 있고 그런 걸 좀 예민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술로 인해서 피부에 무언가를 깎아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 더 디테일한 어떤 질문들 중에서는 약간 이제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떤 매담처럼 뭐 실리프팅을 시술하고 실이 막 겉에서 만져진다.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뭐 광대가 넓어졌는데 돌아오질 않는다. 뭐 간혹 뭐 질문을 뭐 온라인으로 주거나 유선으로 주거나 뭔가 다른 데서 그랬는데 그런 거 같다거나 아니면 어떤 댓글로 문의가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술을 이제 결정을 할 때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안전한 시술을 하면 뭐 그런 문제는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만져진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느껴보면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있는 느낌, 텐션감이 살아있는 느낌,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걸 건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일반적이고, 뭐 광대가 넓어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실은 이제 살을 뭐 전에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렇게 살을 걸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살을 이렇게 걸어 올리면 이게 이어지면서 광대가 넓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좀 광대가 좀 이렇게 넓어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 4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오히려 그 뒤에는 더 좋아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다 이제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잘 하고 본인의 얼굴형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뭐 그게 실이 됐든 믹싱 레이저가 됐든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몇 가지 그냥 조금 흔히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짧게 이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후에 이제 또 각 시술별로 또는 각 걱정하시는 포인트별로 설명 영상을 또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